그럼 현금청산의 비밀 제1편 현금청산의 협의 시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다음 각 구역에서 토지, 건축물, 권리에 손실관리만 협의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내 다음 날부터 또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협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분양시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협의 시작 시점에 대한 선택의 폭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이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상 필요한 시점에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조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단서에 따른 협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 단서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협의 기간이 만료되면 매도 청구 또는 수용 재결을 제기해야 하는 60일이 바로 적용되는 건가? 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갑설입니다. 단서에 따른 협의를 했어도 매도 청구 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 기산점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둘째, 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서에 따른 협의를 했다면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협의 만료일에 바로 협의는 종료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60일이 기산되어 매도 청구 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논쟁은 73조 3항에서 정한 이자 적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설로 해석한다면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일 뿐 별도 기간 만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협의가 불성립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9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다시 60일이 지나야 73조 3항 이자가 가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매도 청구 또는 수용 재결을 접수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을설로 해석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 만료일에 협의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73조 2항 기산점이 바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현재 하급심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해석은 없어요. 오늘까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최근 2022년 6월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 을설과 같이 판결하면서도 별도 대법원 판결을 원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다 일리도 있고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설의 경우 단서 규정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관리 처분이 날 때까지 결국 기다려야 한다면 조기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청산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죠. 협의하자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은 뭐죠? 그냥 해본 건가요? 협의할까? 이 금액이 싫으면 말고 뭐 이런 겁니다. 을설의 경우 협의 기간이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유효하다고 본다면 73조 2항에 따른 매도 청구, 수용, 접수 시점과 73조 3항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그 협의는 7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 혹은 그 협의 기간을 1년 동안 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위한 금액 산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사업시행자가 법제 73조 제1항에서 토지 소유의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와 관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의 현실성의 산정을 위한 감정가가 있는 선정에 관하여 공사업을 위한 토지 중의 중의 제61조 제1항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에서 협의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의 규정이기는 한데 여전히 협의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협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갑설 또는 을설이 제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갑설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불성립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어 조기에 청산을 해줄 수는 있지만 불성립되었을 때 아직 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시기에 매도 청구 소송과 수용 재결을 제기해야만 한다면 시행자는 자금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을설의 경우 사업의 악성으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관리 처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주 시기는 어떤 사업에서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 또는 추가 부담금의 액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이주 그리고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은 을설입니다. 지금 하급심에서 판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73조 제1항 단서가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청산의 시점을 미루어 준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원래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청산해 주어야 했던 규정도 함께 살려놓은 것으로 보여서 시행자 또는 청산을 받을 자가 신속하게 청산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분양시청 기간이 만료되어도 관리 처분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분양신청이 마감된 이후 바로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서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을 각 사업장 그리고 청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업시행자의 협의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현행법상에서의 시점에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의 적용과 해석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 신법 규정을 모두 살펴보고 구법 적용의 시점과 방법을 살펴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우선 현행법 위주로 규정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금 청산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단서 예외 규정으로 일찍 협의해서 머리 아프지 말고 본문 원칙대로 하자.